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학과 의사 박정근입니다. 58년간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올해로 87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관찰했습니다. 그중엔 100세를 넘기신 분도 적지 않게 계셨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토록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었을까? 약을 많이 드신 것도, 병원을 자주 다닌 것도 아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장수마을들, 그 삶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오키나와, 일본 남쪽의 작은 섬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키가이, 즉 살아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고 이웃을 만나 인사합니다. 혼자 밥을 먹지 않습니다. 늘 함께 웃으며 드십니다. 식사는 고구마, 콩, 채소, 기름기 없이 조리됩니다. 식사량은 많지 않습니다. 배부르기 전 멈춥니다. 하라 하치부라는 습관, 80%만 먹는 방식입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몸도 가볍다고 합니다. 식사 후엔 잠시 산책합니다. 햇볕을 쬐며 걸음을 옮기고 이웃을 만나 한마디 나누며 자연과 함께 숨을 쉽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사르데냐, 이탈리아 남부의 산동네입니다. 언덕이 많아 오르내림이 일상이고 어르신들도 매일 걷습니다. 운동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고 장을 보고 바치를 하며 걷습니다. 식사는 단출하지만 알찹니다. 치즈와 채소, 콩과 통밀빵, 가끔 포도주 한 잔 곁들입니다. 정제된 음식은 드물었습니다. 식후엔 마을 광장에 모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놀라운 건 혼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세 번째는 코스타리카 니코야. 100세 노인이 손주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원을 돌보고 물을 주며 빨래를 널고 나무를 자릅니다. 운동처럼 보이진 않아도 그 자체가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햇볕을 맞고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게 일상입니다. 음식은 옥수수, 콩, 바나나, 기름기 없이 삶거나 구워서 자연 그대로 드십니다. 식사량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넉넉히 드시고 점심은 약간 줄이고 저녁은 해지기 전에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물만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몸이 원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맞추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마을에도 외로움이 없습니다. 하루 한 번은 꼭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웃으십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어르신께서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웃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진료실에 붙였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강한 말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야 덜 아프고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음식, 걷기, 수면, 관계 모두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 몸은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생활엔 5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지탱하는 기본들이고 약보다 강한 처방이었습니다. 첫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늦잠은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일상. 알람이 없어도 눈을 뜨고 햇살을 맞으며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 리듬이 쌓이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밤엔 자연스럽게 잠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의 식사. 아침, 점심, 저녁은 대충 넘기지 않고 늘 같은 시간에 드십니다. 아침은 가장 든든히, 점심은 약간 가볍게, 저녁은 해지기 전에 가볍게 마무리하십니다. 배부르지 않게 드시고 천천히 오래 씹으십니다. 속이 편해야 몸이 가볍고 하루가 무겁지 않습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파칠, 시장, 이웃 방문. 모두가 걷는 시간입니다. 걷기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고 관절이 풀리고 근육이 지탱해 주는 힘도 생기고 무엇보다 기분이 밝아집니다. 매일 정해진 거리만큼 산책하거나 마을을 돌며 자연과 함께 걷는 삶. 그게 장수의 기본이었습니다. 넷째, 하루 한 번 웃는 일. 웃음은 마음의 운동이고 몸의 해독제입니다. 이건 저의 확신입니다. 웃으려면 누군가 필요합니다. 혼자 웃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때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늘 이웃을 만납니다. 짧은 인사, 가벼운 농담.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밝힙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내려줍니다. 하루 한 번 웃는 사람은 염증도 줄고 피로도 덜합니다. 다섯째, 하루에 꼭 할 일. 작은 일이라도 손으로 하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텃밭 가꾸기, 뜨개질, 정리. 매일 손으로 하는 일이 생각을 붙잡아주고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내일 뭐 할까 하는 생각. 그게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생각이 끊기면 몸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매일 지속되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도 이 5가지를 지킨 분들은 혈압,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도 깊어지고 소화도 편안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도 덜 아프셨습니다.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좋은 리듬은 병을 막고 나쁜 리듬은 병을 부릅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질입니다. 이 5가지를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할머니셨고 단 한 알의 약도 안 드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고 손주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엔 직접 기른 허브로 차를 끓여 한 잔 드시고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부추를 따셨습니다. 걷는 걸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할 일의 일부라 여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땐 반드시 먼저 인사하셨고요. 하루에 사람 하나는 꼭 만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진료실에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분은 혼자 살고 계셨지만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엽서를 쓰고 그걸 우체통에 넣는 걸 하루의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몸을 쓰고 마음을 쓰는 삶이 반복되니 어디 하나 고장 날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산다오.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지런히 몸을 써야 한다는 것, 그게 삶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노쇠는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신경도 소화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제 다시 몸을 살펴볼까요? 그중 첫 번째는 발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낮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합니다. 발엔 7,000개 이상의 말단신경, 그리고 순환의 출발점이 모여 있습니다. 발이 막히면 심장도 뇌도 버거워집니다. 제가 드릴 팁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매일 저녁 10분이면 충분합니다. 40도 이하, 너무 뜨겁지 않게요. 소금을 한 줌 넣으면 더 좋습니다. 부종과 피로가 빠지고 혈관이 열립니다. 잠도 더 깊어집니다. 다음은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아침, 저녁 5분씩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눌러주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볼, 엄지 쪽을 중점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 주세요. 이 마사지는 내장에도 좋습니다. 소화가 나아지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 사이사이 관리. 습기는 곰팡이의 천국입니다.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드라이기로 찬바람을 사용해도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은 발가락 사이를 매일 확인하세요.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걷지 못하면 사는 질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가장 먼저 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생만 생각하지만 사실 면역의 중심입니다. 겨드랑이엔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과 방어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즉, 감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림프절이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고 피로도 쉽게 오며 염증 반응도 커집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닦기. 화학 성분 강한 제품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녹차 비누나 코코넛 오일, 자연 유래 성분이 좋습니다. 원형을 그리듯 닦으시고 미지근한 물로 잘 헹궈 주세요. 두 번째는 완전한 건조입니다. 샤워 후 겨드랑이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찬바람 드라이어도 추천합니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냄새뿐 아니라 염증도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한 데오드란트,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 직접 만들어 바르셔도 됩니다. 시중 제품은 성분 확인 꼭 하세요. 알루미늄, 파라벤 등 땀샘을 막는 성분은 림프 흐름을 방해하니라.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림프 마사지입니다. 아침마다 팔을 들어 반대 손으로 원을 그리며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누르세요. 이 마사지는 2분이면 됩니다.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로도 덜 느껴지고 면역도 강해집니다. 75세 이정희 어르신은 겨드랑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감기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피부처럼 보여도 혈액순환의 중심입니다. 서해부엔 림프절이 몰려 있고 간과 연결되는 대동맥도 이곳을 지나갑니다. 즉, 간 건강과 직결됩니다. 먼저 부드럽게 씻는 습관. 나이 들면 이 부위를
제대로 닦기 어렵습니다. 긴 수건이나 스펀지 추천드립니다. 목욕 후에는 잘 말리셔야 합니다. 습기가 쌓이면 피부염이 생기고 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면 소재 속옷도 꼭 챙기세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은 통기성이 좋지 않습니다. 속옷은 넉넉한 사이즈로 피 흐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꼭 해주셔야 할 것,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나비 자세, 발바닥 붙이고 상체 숙이기. 이 자세를 매일 3분씩 편하게 반복해 보세요. 혈류가 좋아지고 하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늘려도 좋습니다. 76세 김영희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매일 한 달, 밤에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습니다. 보습제나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 피부 자극을 줄여주세요. 특히 여름철에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정리하자면 발은 순환의 시작이고 겨드랑이는 면역의 창고, 허벅지 안쪽은 간과 혈류의 열쇠입니다. 이 세 부위만 잘 관리해도 전신 건강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남은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위입니다. 등과 두피, 이 두 곳은 신경계와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등은 신경의 고속도로이고 두피는 뇌의 혈류 통로입니다. 이곳의 관리 여부가 기억력과 활력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을 씻는 건 단순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못 하십니다. 팔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 손잡이 브러쉬로 척추 양옆을 문질러 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시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닦기. 근육이 풀리고 피가 잘 돌게 되면 수면 질도 나아지고 어깨 결림도 사라집니다. 다음은 두피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강하게 누르지 말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두피 전체를 자극해 주세요. 혈류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이 부위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집중된 곳입니다. 조심히 그러나 꾸준히 하세요. 샴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만 내고 끝내지 마시고 두피 마사지 하듯 부드럽게 손끝으로 문지르기. 75세 조명자 어르신은 두피 마사지를 2주간 하시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고 손주 이름도 잊지 않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스트레칭. 침대에 앉아 고개 돌리기.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앞뒤로도 가볍게 움직이기. 어깨를 돌려 풀어주고 몸통을 옆으로 기울이기. 가능하면 매일 5분씩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누워서 하는 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누운 채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허리 근육이 풀리면서 요통이 완화되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잠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83세 방영호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으로 15년 고생하던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마무리엔 등과 목 마사지 추천드립니다. 마사지 오일을 손에 덜고 목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 혼자 하기 힘드시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고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누워 몸을 천천히 굴려보세요. 등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어 숙면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네 부위는 몸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각 부위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이 요일별로 나누면 됩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 수요일은 겨드랑이,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등과 두피. 매일 부담 없이 조금씩 반복하시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기억력도 선명해지며 하루하루의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86세 박정희 어르신은 6개월 실천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잠도 깊이 주무십니다. 93세 이상철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공원 산책하며 늦게 배운 건강법이 제일 무섭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5분의 관리가 10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저는 87세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부위만 바꿔보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